무엇보다도 우리는 왜 생명의 망이 여기에 참여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1차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얻으려고 여길 참여하지? 예. 뭐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전업농으로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농사를 짓고, 내가 왜 농사를 짓는지 이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의 사명을 한번 뒤집어보고, 사회에는 이 여러분들 그 농사 짓는 우리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아유, 빨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목회에만 전념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 무언가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일반 교인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은 뭔가 외도하고 있다. 아, 본업에 충실치 않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농사 짓는다는 게 뭔지 그런 거를 이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체성에 대한 그런 서로 간의 교류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 역시 내가 짓는 농산물 또는 우리 교인들 또는 내 옆에 이웃들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죠. 판매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우리는 농사량이 물론 정철현 목사님은 조금 많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판매에서 뭐 하냐? 생활에 도움이 되고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러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동체 형성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던 거고. 그런데 실제 우리는 이 조합에 또는 이 생명의 희망에 참여한 것이 얻으려고만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참여하면서 또 우리의 것들도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같이 나눈다는 것 자체가 다 같이 협력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 마트에서 또는 요즘 온라인에서 또는 장에서 오일장이나 또는 대한장터에서 농산물을 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사시는지 그게 이제 그 기준이 우리가 이 농산물을 판매할 때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조금 물건이 좋아야 된다. 질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좀 더 싸야 된다. 다소간에 얼마라도 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고르죠. 질도 좋고 값도 싸고. 뭐 그런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가 그리고 예전에는 좀 양이 많은 거를 샀어요. 근데 이제는 양이 많은 걸 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삽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물건을 사는 이유는 그 생산자나 그걸 파는 판매자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갈 때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인터넷 같은 데서 이게 물건을 사게 될 때는 우리가 또 보는 건 뭐냐? 그 상품 물건 또는 그 생산자 스토리가 있는 물건이나 그런 그 판매자일 경우 그걸 사게 되고 그 다음에 배송이 제대로 배송을 제대로 해주는 것,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 물건을 사. 만일에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물건이 좋은 줄 알았는데 샀는데 물건이 나쁘다. 그럼 다음부터 안 삽니다. 근데 내가 그 물건을 샀는데 옆에 보니까 그 물건 똑같은 질의 물건인데 그 물건 이 값보다 훨씬 싸. 그럼 다음부터 이거 안 사죠. 그 다음에 또 제 시간에 갖다 주질 않아. 에? 나는 오늘 필요한데 내일 모레와 물건이. 그럼 또 그 다음에 거기 클릭하고 주문하지 않게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지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했어요. 그 물건의 질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생산자들이 다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건 안 받건
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농사를 졌다는 걸 우리가 모두가 서로 간에 아니까는 물건의 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솔직히 지금 이 판매가 안 돼서 문제인데 판매도 걱정을 안 했어요. 왜 판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느냐? 첫째, 우리는 판매, 아까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걸 한다고 우리는 각자 나름의 스토리가, 개인 스토리가 있고 그걸 딱 우리 그때 이 실무자가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며 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다 스토리를 만들어줬어. 기억들 하실 거예요. 다 우리 물건, 우리는 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고 스토리가 있는 물건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판매 걱정하는 판매 핵심은 물건의 질도 있지만 가격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합의한 건 뭐냐? 우리는 판매 수수료가 없다. 판매 수수료가 없을까? 물건의 그 원가로 이게 가격을 올려놓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 살림이 수수료 얼마 받는지 아세요? 보통 평균 10%? 25% 평균 한 살림이. 여러분 이제 로컬푸드 해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많이 생겼잖아요. 뭐 되게 이제 농협이 직매장을 많이 하는데 그 직매장 여러분 생산자들 다 물건 갖다 놓고 물건 다 진열하고 또 뭐야 재고 생긴 도로 다 걷어오고 뭐야 이 물건 가격표 다 붙이고 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농협은 하나로마트는 장소만 대여해줘. 이 테이블하고. 수수료 얼마 받나요? 여러분들 하나로마트 물건 내보신 분 계세요? 평균 15% 합니다. 본인들이 다 해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생명희망은 수수료를 받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와 비슷한 질의 다른 그 물건 농산물 상품보다는 우리가 최소 15%에서 25%가 싸야 돼. 그럼 여러분 그 물건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판매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우린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뭘로 운영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자. 생산자 회비, 소비자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하자 했어요. 왜냐하면 생산자들에게도 이익이고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니까. 더군다나 소비자 회원들은 더 또 이렇게 뭐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또 혜택도 주니까. 우리 생산자들은 수수료가 없으니까 수수료로 막 나가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회비가 또 많냐? 많지도 않아요. 10,000원 이상. 10,000원 이상. 10,000원이면은 요즘에 여러분 짜장면 얼마 하나? 한 6,000원, 7,000원? 커피가 아무리 싸도 한 4,000원이 넘더구만 요즘에. 네?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커피 한 잔 먹은 거하고 비슷해요. 예. 물론 회비를 더 낼 수 있는 사람은 더 내라고 했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다 10,000원씩 냈어요. 예. 질도 좋지. 스토리도 있지. 가격 경쟁력도 있지. 이 판매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돼야죠. 너무나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매가 안 되는 게 우리 실제 이거에서 우리의 이 비전이 있었어요. 예? 이 생명의 망을 통해서 정말 보다 더 많은 것을 좀 잃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1차적으로 판매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기는커녕 여기서 헤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회비 10,000원씩 내는 것도 나는 회비를 안 내는 거야. 왜 안 내니까 난 여기서 지금 얻는 게 없다고. 이런. 아니, 노동자들도 뭐
하면 다 회비를 내고 뭐 무슨 짜장면 먹는데도 다 회비를 내는데 우리는 얻는 게 없다고 내 물건 팔리지 않는다고 회비를 안 내겠대. 내던 거 다 끊고. 우리 누구에게 손 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의 일터를 우리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농촌 선교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활성화해보자. 뭐 이런데 우리가 다 의기투합했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협동조합, 이름 그대로 이 생명의 그물망을 한번 엮어서 우리 사회를 한번 이렇게 제대로 된 이 생명의 망의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그랬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판매도 잘 되고 판매가 잘 되면 회원도 늘어야 되고 생산자들도 늘고 소비자들도 늘고 뭐 이래야 되는데 1차적으로 판매가 안 되니까 생산자들을 늘지 않고 오히려 생산자들이 막 줄어. 그만하겠다고 그러고 소비자 늘질 않아. 여러분 왜 우리가 판매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김종호 목사님 왜 안 됐을 것 같아? 이거 음소거 해제하고 한번 얘기해봐. 예.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알았는데 백종원이 잘하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만 어떻게든지 퍼준다네요. 감동을 주게. 근데 하다못해 영업하는데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알려준대요. 좋은 질에 싼 가격에 가장 좋은 서비스에 친절한 마음으로 예?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값도 좀 낮추라고 해도 10% 낮지도 않지. 예. 여기에 다시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 우리는 뛰어나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야. 우리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다른 물건보다 거의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 물건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정말 어렵게 바이블 25에다 올려놨어요. 바이블 25에 올렸는데 그 바이블 25 김광식 대표가 나한테 목사님 좀 만나자니까 왜? 그러니까 가격 정리를 해주세요. 똑같은 유기농이고 똑같은 제품인데 다른데 물건 값이 이런데 왜 생명의 망만 가격이 이렇게 올라 있니?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해서 생산자들 다시 모아서 우리 이게 좀 문제다. 우리가 이 가격을 낮춰야 된다. 우리가 수수료가 없지 않느냐. 두 가지 아니나 뭐라고 했냐? 수수료를 받아라 이러는데 왜 수수료를 받으라는 뭐냐? 그 가격을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낮추십니까? 그러니까 뭐야? 자기네 물건이 다른 데는 이미 나가고 있는데 다른 데 다 이 A라는 가격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만 A 마이너스 할 수 없다. 난 욕먹는다. 그러니까 여기가 A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A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다 동의하세요? 아니요. 동의 안 해요. 우리는 애당초 수수료 없이 좋은 것 많이 나누자는 운동이었지. 맞아요. 옥션이나 11번가나 뭐 여러분이 온라인 뭐 다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물건이 판매자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달라. 똑같은 물건이에요. 똑같은 회사고. 뭐야 이 기계인데도 그런 거를 소비자들은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품을 파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물건인데 비슷한 물건인데 조금이라도 더 싸고 뭐 이런 걸 찾아나가는 거니까 100원만 사도 가. 200원만 사도 거기를 클릭해. 매 차례 요구를 해도 가격을 안 낮춰요. 우리는 안 팔려도 돼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안내문을 그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렇게 농사졌기 때문에 이 가격에는 팔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그분네들은 이런 거예요. 어디든지 가격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거래를 하고 할 때는 뭐 하다못해
택배비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거 아닙니까? 택배하는 뭐 여러 가지 하는데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뭐 카드 수수료 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건데, 에? 그럼 최소한 그 비용만큼은 낮춰줘야지. 어쨌건 이거 제가 이거 가장 뭐 우리 모임 생산자들 모일 때 한 두세 번 얘기해서 두세 번. 근데 우리 생산자들은 가격을 안 낮춰. 가격이 안 낮춰지니까 가격에 대한 결정력이 없으니 경쟁력이 없으니까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스톱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 원칙은 이런 거죠. 우리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대신 우리 생산자들은 받을 만큼만 받는다. 우리가 농협 하나로 들어가면은 내가 거기 가는 기름값에다가 내가 뭐 쓰고 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 그 다음에 거기서 내는 뭐 10 내지 15% 그거 그 정도는 낮춰줘라라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첫째. 둘째는 배송 체계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 같이 이제 처음 시작하고 우리는 정말 간의 수공업이니까 그런데 이런 겁니다. 주문을 받잖아요. 주문을 받으면 이제 제가 이제 저 장목사님이나 그 장목사님의 이제 정장로님한테 이제 장로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리잖아요. 예예 물건이 뭐 저 2kg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예, 보내주세요. 그럼 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아침 뭐 준비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택배나 뭐 어떻게든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택배하는데 최소한 하루나 이틀은 걸리는 거고. 근데 우리는 안 보내. 보통 주문하면은 아주 빨리 받으면 일주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또 여쭤봤어. 왜 다 사연이 있을 테니까. 그랬더니 그 사연은 뭐야? 아니 물건이나 좀 제대로 좀 양이 제대로 주문 들어왔으면 하던 일이라도 어떻게 좀 급하게 마무리하고 그걸 보낼 때 기껏해야 하루 두 개 오는 거 어떻게 일 마무리하고 그걸 보내냐. 그리고 뭐 양도 많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많은 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작인데 물건을 알리는 건데. 예? 처음에 이렇게 신용을 쌓아가는 거, 그러니까 신용이 쌓아져야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고 천리길도 한 걸음인데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걸음, 20걸음을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작은 양의 물건 주문이 들어오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야. 작은 양의 물건이 들어오는 거니까 바로바로 물건량이 많이 들어오든지 작게 들어오든지 어쨌건 우리는 바로바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게 우리 생산자들 또는 판매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안 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일주일 있다가 오는 물건은 누가 뭐 좋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다시 주문하겠어요? 이 소비자가 주문했는데 왜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왜 안 오냐고 3, 4일 지나면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생산자한테 물어요.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보냈대. 왜 안 보내? 아니 잊어버렸고 뭐 물건 잡고 어쩌고 저쩌고. 아 그렇게 주문 받으면 우리 보고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막. 생산자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고충이 있는 거지만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일반 가게도 신장 기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 신장 기업할 때는 뭐 50% 세일에 뭐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게 이 집은 이런 물건 이런 걸 하는구나 알게 돼서 그 다음에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나 고고했어. 세 번째로는 협력이 안 됐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는 회원제로 한다 그랬어요. 수수료 없이. 그러니까 회원을 어떻게든 많이 늘려야 돼. 생산자 회원을 늘리고 소비자 회원을 늘려야 돼요. 소비를 제대로 판매를 제대로 해서 생산자 회원이 늘어야 되고 그 생산자들이 다양한 품목을 내줘야 되고 그래서 소비자 회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소비자 회원이 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협력을 해줘야 돼? 우리 생산자들이 협력을 해줘야 돼요. 생산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물건에 대한 질, 가격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린 또 각자 안면으로나 뭐로나 다 직거래하는 구조가 있어요. 친구들이건 학교 동기건 같은 노예 선배건 어쩌건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이 소박한 판매망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공유해야 된다. 그분네들을 다 우리 생명의 망의 소비자 회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조건은 대신 만약 김종호 목사님하고 직거래하던 그 그룹이나 회원들에게 김 목사님이 하는 물건은 건드리지 않고 근데 김 목사님의 모든 물건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 목사님이 하는 물건은 김 목사님이 걔들을 하게 하고 나머지 물건은 우리 생산자 회원들이 내는 물건을 그들이 또 같이 공급할 수 있게 하자. 주고받을 수 있게 하자 하는 거였어요. 이게 물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이 요즘엔 기억력이 희미하니까 제가 제 머리를 믿을 수 없지만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제 기억은 아무도 자기 직거래하는 그 회원들 또는 교회들 개인들의 명단을 내놔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하는 분을 우리 생산자 회원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니 협동조합이 이렇게 협동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되는데 다 개인주의로 내 것만 많이 팔아줘 왜 난 저거 케어를 안 해 막 이러기만 하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게. 이 협동조합 덩어리가 커져야지 제대로 생명이면 활성화돼야지 우리 것도 같이 활성화가 되지요. 난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 협동의 정신보다는 이 개인주의가 너무 많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이사장님이신 강 교수님도 아니고 상임이사하면 저도 아니고 우리 사무국장 하는 노 목사도 아니잖아요. 협동조합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모두잖아요. 예? 조합원이 바로 주인이잖아요. 우리 조합원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 우리 조합이 정말 발전하는 것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내놔도 서로 간에 공동의 실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의 결의는 공동의 실천을 낳죠. 그래야 조합이 발전하는 거고 조직이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뭘 결정해도 공동의 실천이 되질 않아. 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개인적으로 실천하니까. 아까 회비 얘기도 했지만 저는 우리 회비가 10,000원이 비싸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 어려운 단체들이나 이렇게 십시일날 10,000원씩 회비 내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유독 이 생명의 망 회비는 가급적 안 내려고 그럴까?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한테 교인들이 좀 불만 참으면 아유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나는. 누굴 위해서 이 협동조합 생명의 망을 하는데
여러분들 작년 말부터 이 노국장이 그 작부 체계를 여러분들 좀 작성해서 내달라 했죠. 1년의 작부 계획을 1월에 뭘 생산하고 2월에 뭘 생산하고 뭐 해서 생산 품목이 뭐고 생산량은 뭐고 농법은 뭐고 뭐 단가가 뭐다 그래가지고 1년 그 작부 계획을 내놔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망 1년 작부 계획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또 우리가 잠재적인 그 우리 소비자들에게 또는 우리 잠재적으로 우리가 이제 맺으려고 하는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생명의 망이 1년 동안 매월 이러이러한 물건들이 이러이러한 농법으로 적고 이러이러한 양이 나오고 이러이러한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주문해 주십시오. 우리 회원이 돼 주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첫째. 우리 현재 생산자 회원이 약 30여 명,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6명? 작부계획을 6명만 내놨다고 그러니까. 4명? 더 아니구나. 네. 아니 뭐 공동으로는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명 낸 것만 우리 생명에만 이 다른 그 교회나 이 잠재적 우리 회원 소비자 회원들에게 4명 낸 것이 우리 전체 생명에만 농산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왜 내 건 안 올려주냐? 왜 내 건 안 팔아주느냐? 더군다나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우양재단하고 같이 우양재단하고 CTSI하고 우리 농촌선교훈련에서 있었는데 우양재단이 제가 그동안 안 만났다가 작년에 만나보니까는 거기가 이제 돌봄 사업을 해요. 근데 덩치가 커요. 농산물 하나 이렇게 나누는데 품목 하나당 내가 보니까 평균 한 5천만 원은 어치를 나눠. 돌봄 사업으로. 이런 게 보통 평균 한 1년에 한 대여섯 개 품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양 보고 야 그러면 우리 생명의 우리 우양 처음부터 같이 했으니까는 아 그동안 관계가 좀 소원했게 이제 다시 좀 관계를 회복해서 이거 그러면 생명의 망거로 가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 그러면 1년 동안 생산되는 물품이 뭔지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주면 그쪽에서 이제 봐가지고 아 우리가 요거는 언제 요거 쓰겠습니다라고 이제 우리한테 주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생산자들에게 예 언제쯤 이게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거 미리 생산에 차질없게 해주세요. 혼자 안 되면 몇 개를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무양에게 보내줄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작부 계획을 내줘야지 노목사가 잘 준비해서 우양한테 예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게 날까 이 중에서 빨리 선택해서 주세요. 우리 농사계 확정 다시 또 확정해야 하고 뭐 해야 되니까요.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사무국이 여러분들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가 최영기 누구지 최 목사는 너무 일을 하나도 안 했어. 뭐 지나가자 너무 우리가 뺀질이로 했는데 노 목사는 지금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여러분들 찾아다니고 막 새로운 걸 뭐 좀 해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뭐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손발이 마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이게 한만해서 소리가 납니까? 이게? 어쨌건 저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주 지금 작게 시작하는 건데 지금 나는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 같았으면 우리가 이거 시작한 지 몇 년 됐는데 꽤 지금 좀 상당한 발전을 이뤘어야 되는데 다시 지금 되돌려 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그 중에 하나 소비자들의 욕구 소비자들이 이런 것을 원하는데 변해줘야 되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택배비가 너무 많이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 물건이 주문돼야지만 보내줄 수 있다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전 각 지자체마다 기초마다 이 자기네 농산물을 바깥 도시로 보내는 그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음성 같은 데도 보니까는 그거에 한 7, 80%는 다 뭐지 절임 배추로 다 나가더라고. 전 여름에 우리 저 옥수수를 우리 저 훈련원 후원 교회들이나 개인들에게 보내는데 시작은 우리가 저 택배비를 개인으로 하지만 나중에 그거 다 보니까 20몇만 원이니까 30몇만 원 환급을 받더라고. 다 그런 거 있어요. 네. 여러분들 소분하는 거 다 해야 되고 포장하는 거 잘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뭐 스토리를 얘기했으니까 저는 가급적 그 농산물의 특성이나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면 뭐 레시피 너무 어려운가? 뭐 그거에 따른 뭐 레시피는 뭐 또 뭐 네이버니 들어가면 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나는 우리가 그 우리의 따스함이나 이런 것들이 물건을 받는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못하면은 그런 것들을 그런 정보나 자료를 노목사한테 보내주면 노목사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노목사 상근 뭐 하는 거니까 예. 노목사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뭐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저는 이겁니다. 단가를 내리자. 수수료 받는 것만큼 내리자.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뭐야 직거래 명단 나누자. 우선적으로 내 물건 하는 건 보호하되 저는 그게 나랑 직거래하는 교회나 그 개인에게 도움이 된다.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왜? 내 물건을 다른 직거래하는 그쪽에서도 취급해 줄 수 있으니까. 상호 협력하자. 우리가 뭘 하기로 했으면 공동 실천하자. 저는 정말 필요하면은 전 회비도 증액하고 특별 회비 모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망, 이 협동조합을 같이 만들어 가자라는 주인의식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협동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린 다 이 논평가야, 비평가고, 노자가 얼마나 하나 보지, 강 교수님이 얼마나 움직이나, 요번에 강 교수님 많이 움직였네. 저는 이런 자세로는 우리가 그 생명의 망이 뭐 발전이 되겠어요? 내가 주인이라면 이건 다 내 일이잖아요. 내 일을 같이 나눠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몇 분 안 오셨지만은 혹시 여기서 작곡에 안 내신 분 계시면 작곡에 빨리 내세요. 품목 하나만요. 품목 하나 하세요. 그 품목에 그 품목에 언제부터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언제 생산하고 어떻게 한다. 포장 단위는 몇 킬로 단위다. 몇 그램 단위다. 택배하면은 우리는 어느 택배를 써서 뭐 이틀 안에 도착한다. 3일 안에 도착한다. 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저 이틀 안에 책임진다. 뭐 이런 거라도 써주시면 되죠. 예. 그게 우리의 정보고 자료니까.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도 새로운 상품을 만들으셔야 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 주민들 또는 교인들을 생산자로 추천해 주시고 발굴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좀 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한 걸음을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하고 좀 생각을 같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예, 제 얘기 마치고 서로 한번 의견을 좀 나눠보죠. 네, 우리 차 목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차 목사님 화나신 거 아닙니다. 예, 좀 강조하시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신 거니까요. 예, 그,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차 목사님 많이 대신을 해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혹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차 목사님 말씀을 좀 들으시고 또 좀 이런 관련돼서 좀 의견이나 뭐 어떤 그런 생각, 경험 뭐 이런 걸 좀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목사님께. 네. 제가 포문을 먼저 열러 되겠습니까?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교육을 조합은 항상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귀신이 준 축복이 지금 이렇게 같이 그나마 그래도 줌으로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목장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이렇게 좀 화상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진즉부터라도 좀 지속적으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오늘 처음으로 좀 시원하게 우리 차 대표님 말씀을 진즉부터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그런 아주 고마움과 이렇게 감동이 저한테 밀려왔어요. 이게 진즉부터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작부 계획서 같은 경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군비를 정확하게 정비를 하고 어떤 상태인가, 생산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산하고 무슨 품목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데이터가 다 노목사님한테 가야 되고 이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저부터서도 어떻게 양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어떤 의도로 이걸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식이지. 저도 그러는데 다른 분들이 오죽 하시겠어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차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 인정하고요. 지금부터서라도 정말로 협동조합 정신으로 가격을 좀 낮춰주시고 택배비를 받지 않는 식으로 우리는 우리만의 특별한 것은 그런 서비스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택배비를 없애버리자 우리는. 그런 제안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택배비를 줄여버리는 대안이 오히려 자기들이 단가를 좀 낮출 수 없으면은 그대로 받더라도 그리고 반드시 10%를 후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하한선을 줘야지만이 자유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나오는 데이터베이스가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에 얼마를 우리가 매출을 냈다라는 그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10%라도 5%라도 일정 금액을 좀 시사를 하고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우리가 주인의식이 생기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누는 운동이 되고 조합 운동이 되고 근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외부 의존만 강 교수님이 뛰어서 돈 막 마련하지 자리부시라든지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너무 없어요. 차 목사님이 우려하는 바대로 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잘 어떻게 보면 은근히 이어져 왔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마지막으로는 생명망 있기에 올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노 목사님도 사무국장님이 스티커를 좀 보내주십시오. 일괄적으로. 저는 일체 다른 걸로 내지 말고 저는 솔직히 그래 생명망 이익기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생명망 이익기에 올인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 목사님 저는 생산자들 그래도 회원 모집했습니다. 옆에서 그리고 그 와중에 제일 열심히세요. 예. 와중에 빠져나가려고 한 사람들에게도 제가 끝까지 옆에서 독려하고 그리고 이 회의 있으면은 저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고 저도 오늘도 김현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코로나 예방주사 때문에 못 들어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좀 조합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재미있고 즐겁게 이걸 하면 지금부터서라도 시작이다 생각하면은 참 재밌겠다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은 예, 5 내지 10%는 안 내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짓는 농사는 다 가치가 있는 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만은 아주 정당한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뭐 이렇게 가격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난 이 정도 받으면 계속 농사 지속해서 갈 수 있다고 우리가 고가격을 받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을 같이 넓혀 나가면 되니까. 예? 가격을 안 낮추는데 어떻게 할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낮추자는 건 이거죠. 딴 데 물건을 보내면 거기에 내는 수수료만큼 거기서 내는 수수료 뛰는 만큼만 낮추자. 예. 예, 우리 정혜영 목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시죠.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제가 작년 가을부터 쌀 농사가 한 20마지기 정도, 그다음에 잔디 농사를 한 50마지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농이 돼버린 거죠. 그 제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하는 건데 못하게 돼서 지금 제가 지금 올해 작년 가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김동욱 목사 말씀하시는 거, 우리 장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는 얘기면서 다 틀리는 게 뭐냐면, 제가 전 장로님하고도 얘기 나누는 것이, 농사하려면 그냥 크게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삽을 10번 뜰 일이 있으면 굴삭기 빌려와서 해버리거든요. 제가 쌀 농사 20마지기, 잔디 농사 50마지기 나가 이 정도 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정도 돼버려야 좀 싸움이 돼요. 경쟁력이, 아니 진짜 그래요. 이제 지금 우리 김 목사님 또 다른 당선자분들이 사실은 조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좀 큰 실망을 했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한 4년여 전 겨울에 어디서 무슨 이렇게 좀 판매처가 좀 있다고 해서 저희 장로님을 모시고 광주 모처에 갔어요.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웬일이야? 막 전화를 해봤더니 장소가 파손으로 옮겼어요. 이런 개 XX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잠깐만 더 들어보세요. 파손에 갔더니 그 몇몇 분들이 거기에 그 어느 교회에 내일 물건들을 정해갖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건 아닌데, 생산해낸 품목의 항목을 좀 줄여서 자기 것을 많이 팔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씨. 정말 교수님 계셔서 나 욕하고 싶지 않는데, 참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까 지금 장목자도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판매망은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김 목사님 당황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 이러니 무슨 그 협동조합이고 같이 뭐 상생 어디 뭐 영상강 어디 그 직전에 떠돌아다니는 썩은 감자보다 못한 그런 실을 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굉장히. 제가 그 다음부터 저희 그 장로님께, 장로님 거기 가시게요. 말을 못해요. 시체말로 쪽팔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생명의 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적이었던 것 같은데, 김종호 목사님 아실 거예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양아치적인 거. 그리고 요즘 나온 말이, 그리고 우리 추접스럽게 나 혼자 잘 먹고 살려고 하는 운동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내 거 많이 안 팔아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장터에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가 판 거에 대해서 몇 프로는 내자, 우리가 공동으로. 근데 안 내고 또 빨리 가불고 팔려고만 하면 한 그런 목적으로 오니까 성질도 나고, 또 때로는 정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장소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 일만 빠져 있으니,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이게 지금 되려면은 이제부터서라도
정말 우리가 니꺼 내꺼 없이 이것을 운동 차원으로 생명을 살리는 차원으로 하자는 것이지 않는가. 네, 정 목사님. 간단하게 그래서 하시고 교수님이 손 드셨어요. 예. 예,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지난 교육 때 말씀드린 것이 이거 작은 것이지만 이줌 회의를 정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례화해서 이 쌈박질도 하고 뭐 경례도 하고 그러면서 되는 것이지. 저는 아주 은혜스럽고 좋아요. 그 이야기 되고 조금 좀 수정해 나가고 좀 저는 그래서 이 회의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세 가지 정도. 일단 우리가 줌으로 하게 되니까 비대면으로 할 때보다 좀 참여율이 적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하는 게 좀 한계가 있긴 한데 가급적이면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그래도 많이 모여야 의사 전달이 잘 되고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숙제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김종호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협동하고 협력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그 주인의식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이제 그 월평도에 조원 저장고 기금 모금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제 밖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100%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조원 저장고를 할 때 그 시골 교회도 소액이라도 일정 부분을 이렇게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참여의식 내지는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만으로 하면은 주인의식이나 참여의식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거래하는 것도 이제 차 목사님은 이제 회비를 내지 않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서라도 가격을 다운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맞아요. 맞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5% 내지 10%라도 이렇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우리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그 의타적인 태도만 길러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스스로 참여하고 그리고 또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세 번째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생명망 읽기 협동조합을 하는 그 본질,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게 뭐냐면 생명 먹거리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목적에서 뭐 이윤을 창출하고 수익을 얻는다라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력이 잘 안 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생명 먹거리를 생산해 가지고 유통 공급하는 것이다. 수익 창출은 2차적인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격도 낮추고 이득을 보려고 하지 않고 정말 섬기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음을 안 비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진짜 본질로 돌아가서 마음을 비우고 이 생명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성취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을 비우고 본질을 자꾸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사장 강 교수님 말씀은 다음 3차 교육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좀 주변에서들 연락들을 하셔가지고 좀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말씀하신 강 교수님의 그런 말씀을 더 해서
우리 생명의 어떤 신학적 그런 가치, 이 시대의 어떤 그 역할, 미션들 이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실 거니까 다음 시간에 좀 많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권사님 손 드신 거예요? 말씀하시려고? 예, 아니시군. 말씀하시기 네, 전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정 권사님 말씀하세요. 예. 제가 갑자기 음소거가 안 돼서 음. 저는 이제 목사님 뭐 일하면서 이게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고 저도 좀 많은 생각을 했고요. 이제 무엇보다 일단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천을. 그래서 이게 다른 곳보다 가격이 싸면 저도 이제 여러 곳에 나가고 있거든요. 마늘도 여러 곳에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절임 배추도 그렇고 그다음에 감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혹시 저쪽 이게 여기 싸게 내면 저쪽 분들하고 겹쳐서 제 이름이 나가니까 혹시 똑같은 물건이 좀 이렇게 물론 이제 생명의 망에는 더 이렇게 이익은 있겠지만 저희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그 차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좀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 가격을 저는 좀 파격적으로 올해부터 내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파격적이냐면 여기까지 안 그러니까 하셔도 되는데 정 권사님. 아니야.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게 살려면 우리 생명의 망이 살려면 아까 저는 다른 것도 뭐 이게 물건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뭐 친환경을 인증을 냈던 아니면 인증을 안 냈던 그 인증의 기준에 맞게 다 이렇게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수수료 가격을 뺀다고 해도 다른 것보다 높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건 누군가가 실천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손님이 오고 이런 것들이 좀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면 사실 어렵죠. 그럼 뭐냐면 뭐 이게 뭐 비싸게 받아서 하나 팔아서 뭐 100원 남을 거면 5개, 6개 팔아서 100원 남아도 되니까 어차피 100원 남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노 목사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이게 저희가 내기 전에 다른 곳하고도 많이 저도 알지만 비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 가격.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면 되겠어요? 아니 그건 좀 더 낮춰놔두지 아니면 또 하여튼 저희는 감자는 하여튼 파격적으로 내어 드릴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다른 분들 물건하고 같이 엮으셔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안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뭐 채소 생산비만 나와도 낼 수 있는 뭐 그만큼 더 지어서 다른 곳에 많이 받고 팔으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보려고 일단 뭐 교육은 받고 실천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거를 좀 실천하려고요. 제가 자꾸 책에도 못 내고 그래서 마음이 확 찔리는데 일단 감자는 7월 초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 분나는 감자 이게 요즘 에어프라이어 이렇게 나와서 제가 한번 이렇게 거기서 구워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뭐 이렇게 좀 준비해서 뭐 다른 분들 물건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제가 좀 파격적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정 권사님 그 마음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자는 또 여기 뭐 나오시는 데가 있어요. 생산자들이 감자를 또 여기저기서 또 신문식으로 그래요? 주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권사님 작년에 또 마늘이나 이게 또 예, 마늘도 예. 시차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김종욱 목사님이 마늘이 좀 일찍 나오거든요. 네네네네. 마늘보다. 정권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정권사님, 예. 그 마늘 100개 몇 개로 얼마로 내신가요? 중요한 지금 이야기라서. 저희는 지금 행복중심생협에 나가고 있고요. 여기 뭐 농도생협에도 나가고 있어요. 얼마로 유기농 마늘 키로에 11,000원씩 내고 있어요. 키로로 100개 우리 한 접으로 내거든요. 100개 얼마 정도 이렇게 저희가 1kg면 보통 마늘 크기에 따라 다른데 1kg면 100에서 110개 뭐 이 정도씩 들어가요. 1kg가. 그럼 100개 정도 해가 잡고 3kg가 죄송합니다. 3kg가. 예. 3kg가 거의 한 접 비슷해요. 그럼 네네네. 3kg 얼마 나갑니까? 33,000원 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3만 원으로 기본을 잡고요. 네네. 그 매실이 1년산을 우리 김재건 목사님이 10,000원에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 7년산을 10,000원으로 다운을 시켰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감자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감자는 그럼 얼마 정도 나가세요? 감자는 저희가 흑살림에 내고 있어요. 흑살림에 그냥 고정 20kg 29,000원에 나가요.
우리 김은건 목사님이. 목사님 얼마 하던가요? 김은건 목사님도 왜냐면은 그 생명왕에서는 좀 통일을 시켜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서요, 노 목사님.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가격을 제가 어차피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그 감자만 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요것만 얘기하고 설 목사님 말씀 해주시고 할게요. 그럼 가격이 여러 개 나오는 것 만약에 있으면 가격대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이제 생협에 나오는 그 물건 값으로 주로 이렇게 산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친환경 무농약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좀 알려드릴게요. 잡음이 나오네요. 누가? 예, 선 목사님, 예, 네네. 우리 전남의 마늘하고 단양 마늘하고는 종류가 틀리죠. 예, 틀려요. 전남은 이제 그 일찍 나오는 마늘들이고 단양은 육종 마늘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많아요. 우리 지역도 그 육종 마늘을 쓰거든요. 심는데 전라남도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벌마늘하고 그 육종 마늘하고는 단가가 좀 차이가 원래 있고, 감자는 저희는 이제 아까도 우리 차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노컬푸드에 저희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0kg에 노컬푸드에 우리가 9,000원, 10,000원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택배비 포함해서 한 25,000원 선이면 여름 감자는 아주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계약 재배를 하면 농협하고 하면 키로에 550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했다가도 감자를 농협에 안 내고 수매를 안 하고 그 노컬푸드에 저희가 9,000원으로 10kg에 9,000원, 그러니까 20kg면 18,000원이잖아요. 그래서 택배비 포함해서 25,000원 선이면 감자는 괜찮겠다 싶고, 마늘도 우리 지역에도 그 육종 마늘은 상당히 막 6만 원까지 가요, 한 접에. 근데 전남에서 농사 짓는 그런 마늘들은 20kg에 작년 같은 경우 뭐 5만 원에 샀거든요. 20kg에. 그러니까 그게 접으로 하면 한 3접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그런 면에서 많이들 좀 차이 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별로 좀 다르고요. 제가 작년에 마늘만 따지고 보면 김정호 목사님 마늘이 빨리 나와가지고 김정호 목사님 마늘 다 전남이 팔고, 빨리 나와요. 예, 정권사님 그 다음에 마늘 나와서 마늘 팔기가 아주 좋았어요.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딱 끊고 이어지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저희가 그때에 따라서 또 가격이나 좀 상황을 좀 봐서 이렇게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누가 또 이렇게 좀 하신 말씀 있으신가? 안 하신 분들 가운데 혹시 김은고 목사님? 올해 여름에 겨울 감자를 심었어요. 이제 요즘에 지금 캐고 있고.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하세요. 그리고 이제 처음 농사를 감자를 지었는데요. 그 감자 가격을 정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장로님이 지난주에 팔았다 하더라고요. 공판장에. 이제 공판장에 팔았는데 그 파는 것이 20kg에 6만 원에 팔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저 계산을 해서 이제 5kg당 해서 택배비 포함 2만 원 선을 해서 지금 계약을 이제 50박스 플러스 더 추가해서 내일 갖다 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몇 박스가 남아요. 그 몇 박스가 남은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가격 조정은 노 목사님하고 좀 할 거고, 이제 잘 자란 거 조림용 것도 상당히 많이 나와갖고 그것도 가격으로 해서 살 수 있으면 그건 반 가격으로 해서 한번 내놓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감자도 보면은 이게 겨울에 봄에 나온 거 시기마다 다 가격이 공판장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거는 감자하면 한 품목 따라서 시기마다 가격을 이렇게 생명의망에서 이렇게 의논해서 정해 놓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놓는 게 편하지 않을까
마늘도 아까 시기마다 가격도 다르고 뭐 농산물이 1년 내내 같은 가격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렇게 가격 변동을 이렇게 정해 놓는다면은 우리 이제 생산자들이 가격 내놓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구 목사님, 해남 무슨 교회예요? 이제 인자 개척에서 해남 만나교회입니다. 네. 해남에 있는 교회에 목회하시다가 뜻이 있어서 나오셔서 따로 개척을 이번에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하시고 작년에 단호박 우리 생명의 단호박이라고 그 겉보기는 단호박인데 해남에서는 밤호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단호박하고 겉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가격이 뭐 이렇게 생략하면 안 되고 여기는 뭐 4kg당 25,000원씩 일괄적으로 다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느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싸게 내놓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잘 팔았습니다, 작년에. 네. 목사님 모종 좀 구할 수 있나요? 그 밤호박. 모종. 밤호박은 여기 협회에서 네. 일괄적으로 이제 신청한 사람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시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신청이 항상 보면은 1월 달이나 2월 달에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협회에서 이게 일본산이더라고요. 씨앗이. 그게 상당하게 비싸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 대당 상당히 비싸서 이게 국산화 할 수 없냐 했더만 아직은 멀었다 가더라고요. 예. 시간이 지금 1시간 한 10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뭐 더 하신 말씀이 없으시면 차 목사님이 또 마지막으로 뭐 말씀을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은영 목사님 뭐 하실 질문 같은 거 없으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이은영 목사님. 네. 왜 차 목사님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뭐 정리할 건 없군요. 저는 아까 정 목사님 얘기 말씀했더라. 이렇게 줌으로라도 매달 우리 회의나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슴에 확 왔어요. 예. 이게 교육도 교육이고 이렇게 서로 간에 현안 가지고나 또 여러 가지 주제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첫째. 두 번째, 어쨌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뜻을 마서 한번 으쌰으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어쩌면 서로 좀 격려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 들으니까 우리 안에 가격 조정위원회 이런 걸 좀 하나 둬야겠구나. 그래서 노 목사님하고 꼭 필요한 생산자들 몇 분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 조정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가격에 대한 문제를 좀 조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일을 해나가고 한 걸음 나가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제가 이제 생협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연말에 생산자하고 생산자들이 먼저 가격을 내요. 품목에 대해서. 그럼 소비자하고 생산자들하고 연말 회의를 합니다. 연말 회의에서 1차 가격을 정해. 그리고 2차를 이제 한 2, 3월 중에 한 번 더 하고, 그러면서 대신 가격 변동률을 둬요. 가격 변동률을 제가 할 때는 한 7% 뒀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확 늘 때 있고 또 자연재해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 때 가격 변동을 한 7%로 상하 7%를 두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좀 이렇게 체계를 갖춰 나가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잘 되리라고 생각해요. 차 대표님, 노 사무국장님, 교육을 지금 7달 남았는데 5번이라든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좀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하셨던 이정동 목사님 거는 제가 보기엔 2차, 3차 좀 심화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교육,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한 주제를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짤막짤막한 교육이라도 해서 어떤 형태든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니, 회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 협동조합은 이런 겁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실천 아닙니까? 공동의 실천, 생협은 이런 게 구판매 활동에 얼만큼 참여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얼마나 내놓고 얼마나 교육기에 같이 참여하느냐가 점수가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체계를 좀 잡아가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과 약간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손잡아 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저는 이렇게 뭘 좀 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제가 어제 차 목사님 말씀하신 걸 좀 다니거든. 제가 이제 어제는 강화를 다녀왔고요. 지난주는 이제 광주, 나주를 다녀왔는데 먼 거리잖아요. 가도 한 2분 정도밖에 못 만나요. 근데 이제 강화를 가서도 거기 서정훈 목사님이 이웃회에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어떤 여성 성도님 대표죠. 기업의 사회적 기업의 대표신데 그분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 생명망을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제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목회자면서 사람들 만나고 듣고 뭐 이런 거는 좀 해도 이거를 좀 어떻게 확대하고 성장시킬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이제 마케팅 사실 그런 부분인데 좀 약하죠. 그래서 좀 고민이 들고 근데 좀 그래도 우리가 인제 아까 강선일 교수님이나 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망을 시작했던 그 신앙적인 어떤 발로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데하고 차별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없으면 그냥 다른 데 쇼핑몰이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지금 홈페이지에 아주 가끔 잘 모르는 분이 들어와요. 비회원으로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땐 강선영 교수님은 친구분들에게 동창회 막 이렇게 많이 알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검색해서 들어오거나 또 소비자가 소개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건이 좋아서 부각이 좋아서 뭐 감자가 좋아서 옆에 소개하는 거예요. 옆에 자기 교인들에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물건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하고요. 그게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 이제 전달이 되니까 잘 가면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또 추가로 회원 가입하고 또 주문하고 저는 이렇게 또 하나하나씩 넓혀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 문자 제가 보내니까 제가 보내는 건 지금 다 제 판매망이거든요. 사실 제가 했을 때. 근데 되게 좁아요. 한 20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주시면 벌써 한 500명, 600명으로 이렇게 넓혀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좀 자기 판매망이 좀 이렇게 드러난다? 뺏긴다? 뭐 약간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 아까 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이게 알리고 있는 개별로 아니 그런 분들 있으면 교회 말고 개인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문자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연락처만 만약에 공유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시면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생명의망 이름으로 저희 그 상품을 알리는 그런 안내문 같은 거 링크 걸어서 이렇게 웹진도 보내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명의망 있기를 접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어쨌든 그게 이제 저희들의 제가 볼 땐 제 1차적인 그 과제인 것 같아요. 소비자를 늘리는 측면 또 이 취지를 알리는 측면에서. 네. 사목장님, 네. 부탁드리건데 우리 생명망 있기에서 이렇게 연결되신 분들한테는요. 최소한의 생명망 있기 로고와 생명망 있기 이름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 자부심도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고 다른 물품하고 뭔가 차별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생명망 있기의 로고로 좀 보낼 수 있도록 모두가 네. 자기 상품 로고로 보내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생명망 있기로 좀 일치시켜서 그렇게 좀 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어쨌든 지금 그걸 잘 못하고 있는데 생명망 있는 스티커를 우선은 못 만나니까 제가 그냥 다 보내드릴게요. 우편으로. 예, 우편을 보내드려서
뭐 여러분들이 붙이는 거 교회 또 붙이시고요. 생명의만 있기 또 옆에 같이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알리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부체계, 생산 작부체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올려드린 양식을 꼭 안 맞추셔도 돼요. 우리 김종호 목사님도 보내주셨는데 제가 조금 손봤거든요. 그냥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장목 뭐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시는지, 언제 나오는지, 얼마인지, 택배 뭐 이런 거. 요 정도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작부 체계를 꼭 좀 보내주시고요. 가격 할인은 만약에 상품가를 낮추시기가 어려우시면 택배를 낮추시면 돼요. 예, 그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저기랑 내는데 상품 가격이 그 저기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같이 하세요. 같이. 하지만 택배를 받지 않으시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할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가격이 5만 원인데 4만 5천 원. 이기성 목사님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그 택배도 할인하시고요. 예. 어쨌든 오늘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강성열 이사장님 시간이니까 좀 같이들 많이들 들어오셔서 또 우리 얼굴도 뵙고 정보도 나누고 교수님 또 귀한 말씀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다음번 우리가 어떻게 또 모임을 할지 그때 또 우리 차 목사님하고 좀 더 상의해가지고 좀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손 제안이 드셨네요. 있으면 카톡에 올려주세요. 네. 강 교수님 손 드셨. 강 교수님 아까부터 손 들고 계신 것 같으신데. 다시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그 다음 주 어차피 할 얘기인데 예, 일단 처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출석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오늘 두 번째잖아요. 출석 체크를 하십시다. 그래가 그 출석률이 좋은 사람한테 좀 반드시 해야 돼요. 예. 예, 그 상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제가 낸 책을 좀 드릴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출석률이 높은 사람에게 특별한 상을 준다. 네. 해서 출석률을 높여가지고 교육 효과가 높아지도록 좀 합시다. 예. 오늘 여기 두 분 빼놓고는 두 번째 다 출석하셨습니다, 지금. 네. 다음번에도 여기 있는 분들 다 참석하셔서요. 꼭 교수님의 선물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차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